2025년 5월 31일 토요일 오후 1시 40분쯤 됐고 서울 시간은 6월 1일 일요일 새벽 한 2시 40분 됐겠네요. 이번 영상은 썸네일에 그 Make Kospi Great Again 해서 한국의 그 코스피 지수, 그 한국 증시가 가장 좋았던 황금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미국 S&P 500 지수를 2배 반 이상 아웃퍼폼 하던 그런 황금기가 있었는데, 그때가 80년부터 88년까지 정권이 5공화국 전두환 정권이었죠. 그때 미국의 정권은 공화당의 레이건 정권이었어요. 전두환 대통령이 뭐 장군 시절 뭐 이렇게 포함 80년 초반 중반에 포함해가지고 약 한 8년간 한국에 실세였고, 그때 비슷한 시기에 미국도 공화당의 레이건 정권이었고, 그때 5공화국 여당은 민정당이죠. 민주정의당. 근데 민정당은 박정희 정권 당시 공화당의 후신이니까, 그게 이제 한국은 후공화당, 후공화당, 민정당 정권이고 미국은 공화당의 레이건 정권이었다. 그때 코스피가 80년부터 88년까지 한 6.6배 올랐고 S&P 500 지수는 2.5배 올랐다. 그리고 또 미국 정권하고 한국 정권하고 또 그때 관계도 되게 좋았고, 미국이 한국을 많이 도와줬습니다. 레이건 정권이 어떤 식으로 일본을 압박해가지고 일본이 한국한테 뭐 그때 옛날에 일제시대 때 뭐 그런 전쟁, 아니 그 식민지 당시 뭐 배상부터 해가지고 당시에 미국이 일본 쪽에 압력을 넣어서 일본이 또 전두환 정권이 또 일본한테 많이 이렇게 능력 있게 이렇게 많이 뜯어온 것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번영을 했었고 안정적인 번영을 했습니다. 고성장을 하면서도 굉장히 안정적인 번영을 했고 그런 시절이 있었다. 그리고 비슷한 내용의 영상은 작년에 올린 적이 있는데 그 채널이 없어져가지고 다시 오늘 한번 올려봤어요. 그리고 오늘은 80년부터 88년도까지 약 8년 동안 그 당시 민정당 정권 당시가 한국 코스피 역사상 최고의 황금기였다. 그 근거를 이 숫자를 가지고 그래프를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코스피는 뭐 다 알겠지만 코리아 컴포지트 스탁 프라이스 인덱스 약자인데 공식 출범은 83년도예요. 하지만 현재 코스피 그거는 1980년 1월 4일 날 100을 시작점으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는 거고, 그런데 코스피의 전 이름은 풀네임은 코리아 컴포지트 스탁 프라이스 인덱스 맞는데 이니셜이 달랐죠. 그때는 83년도까지는 KCSPI였어요. 코리아 컴포지트 스탁 프라이스 인덱스에서 KCSPI인데 83년도부터 이걸 C를 O로 바꿨죠. 그래서 근데 풀네임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종합 주가 지수고 83년도에 코스피를 S&P 500을 본따서 이제 약간 변형을 한 거고, 그 전까지 KCSPI 지수는 S&P 500 지수가 아닌 다우 지수를 본따서 만들었기 때문에, 다우 지수는 Equal Weight Average Price Index죠. 그리고 S&P 500하고 나스닥 지수들은 그 Value Weight Average, 그러니까 시가총액 그 비중에 따라 가지고 가중치를 둔 거고, 다우는 시가총액 회사 사이즈 상관없이 그냥 일률적으로 30개 회사로 이루어져 있죠. 다우 지수는 그래서 1분의 30 해서 그냥 equal weight average, 그냥 일반 산술 평균 해버린 거죠. 자, 여하튼 간에 현재 코스피 뭐 몇천인데 그거는 80년 1월 4일 날 100을 시작점으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데이터를 뭐 여기저기서 이렇게 구해가지고 자, 80년 1월 4일부터 그땐 100이었죠, 코스피가. 그땐 KCSPI였지만 여하튼 2025년 5월 말 현재 약 45년 5개월 동안에 SP500 지수가 56배 올랐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지수는 27배 올랐다. 여기 오렌지색의 코스피, 여기 보면 쭉 올라가는
곡선이 초반에 보이죠. 8년 동안에 요게 전두환 정권 시절이었고 요때가 코스피의 한국 증시 황금기. 여기 회색 막대가 여러 개 있는데 몇 개나 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회색 막대가 있고 가장 가늘은 막대는 2020년 3월, 4월 딱 2달 동안의 기간인데 코로나 바이러스 미국 리세션이고 그 전에 좀 두꺼운 회색 막대는 그러니까 2008년 1월부터 2009년 6월 말까지 1년 반 동안에 미국의 서프라임 모기지 크라이시스 그때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하고 했을 때 그때 그레이트 리세션이고 80년대 초반에 리세션이 두 번이 있었죠. 그리고 이 두 번째 80 한 1년 그때 두 번째 리세션 요거는 그 유명한 그 하이퍼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그 당시 미국 중앙은행 의장인 폴 월커가 당시 신임 대통령 레이건의 일종의 묵인 하에 승인 하에 금리를 페드 펀드 레이트 우리가 말하는 연준 금리를 거의 한 19%인가 확 올려버렸죠. 그래서 금리를 급하게 올리면서 인플레이션은 잡았지만 인플레이션을 유발한 주요 원인은 레이건 정권 전에 카터가 돈으로 매표 행위를 많이 했죠. 그러니까 조 바이든이 한 짓을 똑같이 그때 민주당 카터 정권이 해서 경제가 완전히 개박살이 났었죠. 그때 미국 역사상 거의 처음 아닐까 싶을 정도로 하이퍼 인플레이션 근처까지 갔는데 그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폴 볼커가 금리를 19%인가 확 올려버리고 당연히 그러니까 경제가 이제 리세션에 빠지죠. 그래서 레이건 정권 초기는 리세션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그랬었고 좌우지간 그러면 전두환 정권과 레이건 정권이 겹치던 시기가 80년 초부터 88년까지니까 88년 2월 24일이 전두환 대통령이 퇴임하고 이제 그 다음에 노태우 대통령 이제 6공화국이 시작한 거죠. 5공화국에서 6공화국으로 바뀌는 그 시기가 88년 2월 24일이고 그래서 전두환이 대통령이 된 게 80년 뭐 여름 전인데 그 전에는 그냥 장군이었죠. 합수부장, 보안사 합수부장이었고 여하튼 간에 그 군 실세였고 그 포함해서 80년 초부터 88년도 2월까지 8년 동안에 코스피 여기 파란색이에요. 코스피가 쭉쭉쭉 회복을 해줬다. 그래서 6.6배 올랐다. 전두환 장군 뭐 대통령 다 해서 8년 동안에 코스피가 6.6배 올랐고 당시 S&P 500 지수는 2.5배 올랐다. 그리고 아까 설명했듯이 80년대 초반에 이건 미국 리세션이에요. 81년도 하반기는 미국도 두 번째 리세션 당시에. 왜냐면은 폴 월커가 81년도에 금리를 급하게 올림으로써 미국이 리세션에 빠지죠. 이랬었다. 그러면은 요 80년부터 88년도 사이에 8년 동안에 이 연평균 수익률하고 연평균 변동성 몰라틸러리를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코스피하고 S&P 500 사이에. 여기 연평균 수익률이 그 당시 S&P 500 지수가 약 한 10 한 4%, 코스피가 20 한 2, 3% 되죠. 연평균 수익률이. 그러니까 그 연평균 수익률 20몇 %로 8년간 성장했으니까 코스피가 6배 이상 오른 거죠. 그리고 연평균 변동성도 코스피가 살짝 크죠. 뭐 거의 똑같이 보이는데 이 오른쪽에 있으니까 살짝 큰 건데 그때 S&P 500 지수의 연평균 볼라틸러리 연평균 변동성이 뭐 한 5% 되나 14.1%고 코스피가 그거보다 약간 높은데 그럼 리스크 어저스 리턴을 한번 따져봅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리스크를 한 단위만큼 올렸을 때 수익률이 얼마큼 올라가는지 그거 샤프 레이시오랑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리스크 어저스 리턴은 코스피가 1.4 얼마 되고 S&P가 1이 좀 안 되죠. 그래서 리스크 어저스 리턴 그러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이 하나의 그 전형적인 그 원리죠. 그 더 value creating 리스크 테이킹을 하면 그러니까 회사가 아무것도 리스크 테이킹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은 회사가 성장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리스크 테이킹을 함으로써 더 위험하지만 나중에 향후에 더 많은 가치를 가져다 주는 그런 리스크 테이킹 사업을 계속 함으로써 회사의 가치가 더 올라가는 그게 이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기본 개념이죠. 그래서 이 코스피가 리스크 어저스 리턴, 리스크를 한 단위만큼 더 많이 리스크 테이킹을 했을 때 리턴이 얼마나 더 올라가냐, 훨씬 더 크죠. S&P 500보다 그 당시에. 그래서 코스피가 그러니까 리스크 어저스 리턴이 더 컸기 때문에 S&P 500보다 그 8년 기간 동안에 코스피가 6.6배 오르고 파란색 S&P 500이 2.5배 올랐다 반올림에서. 근데 보면은 이게 그 파란색 코스피가 뭐 80년대 초반부터 막 올라가기 시작한 게 아니라 얘도 84년 정도까지는 오르락내리락 좀 했습니다. 오르락내리락 좀 하다가 이제 84년, 85년 지나면서 이제 안정화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상승을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안정화가 됐다는 걸 어떻게 우리가 또 알 수 있냐면은, 자, 이거는 그 페드, 그 샌루이스 페더럴 리저브 뱅크, 그 프레드, 한국에서도 뭐 많이 유튜버들이나 그 기득권 언론들이 뭐 프레드 언급 많이 하던데, 이거는 원화 환율이에요. 그러니까 80년대 초반에 81년도네 이게 뭐 한 670원 정도 하다가 85년도 하반기까지 해서 이게 거의 900원 근처까지 갔었어요. 그러다 아까 얘기한 대로 제가 80한 4, 5년까지는 계속 이제 안정화를 추구하는 기간이었고, 그 다음부터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나서 본격 성장을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85년도 하반기에 이제 환율이 피크를 치고 890몇 원에서 이제 88년도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하락을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80년 초반부터 85년도까지는 84년 5년도까지는 안정화를 다지는 기간이었고, 이제 안정화가 확고하게 자리 잡은 다음에는 그 안정화된 파운데이션을 바탕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경제가 이제 성장을 하고 주가도 그걸 반영하면서 주가도 쭉쭉 성장하는, 그게 이제 또 환율이 85년도 하반기까지 올라가다가 본격적으로 이제 계속 안정적으로 하락하는, 그렇죠? 그래서 요 환율이 내려오는 요 기간하고 코스피가 쭉쭉쭉 상승하는 기간하고 기간이 거의 다 일치하죠. 파란색이 코스피고, 그리고 쭉 가다가 이제 88년도부터 92년까지는 노태우 정권이고, 그런 대로 그냥 고만고만하게 잘 갔죠. 그리고 노태우 정권의 걸프 전쟁이 일어났죠. 이라크가 쿠웨이트 침공하면서 그때 기름값이 폭등하면서 이제 미국 리세션 좀 빠졌는데, 이것도 미국 리세션이에요. 좀 빠졌었는데, 여하튼간에 그 93년도에 이제 김영삼이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죠. 김영삼이 이제 대통령 열심히 즐기고 있다가 막판에 완전히 말아먹죠. 그래서 환율이 뭐 1,700원, 1,800원, 뭐 거의 한 2,000원 근처까지 갔었죠. 97년도 12월 그때, 97년도 11월 12월 그때. 그래서 요 환율의 움직임과 어떤 이 코스피의 이 황금기의, 그리고 안정적인 안정화를 추구하는 기간 84년대까지, 그 다음에 안정화가 확고해진 다음에는 이제 경제 성장과 그리고 그걸 반영하는 주가가 이제 황금기를 본격 시작하는, 요거하고 요 환율의 움직임하고 시기적으로 일치한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썸네일에서 얘기했듯이 make 코스피 great again, 글쎄 뭐 코스피가 이 80년 88년대 그때처럼 이렇게 황금기가 또 돌아올 수 있을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뭐 우리도 이런 시절이 있었다. 그러니까 뭐 한국 이 증시가 뭐 안 좋고 뭐 너무 그렇게 나쁘게 볼 건 없고, 언젠가 또 좋은 시절이 오겠죠. 자, 이번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새로운 역사적인 어떤 흥미를 좀 주었고, 또 어떤 인사이트가 좀 되었으면은 구독, 좋아요, 알림 널리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